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25bp 인하한 영향으로 주요 국채국 금리가 29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국 금리는 전날보다 3.1bp 내린 연 2.607%를 기록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사모펀드와 상장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의 대규모 차익 실현이 주가 하락을 불러와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와서입니다. 하이브와 사모펀드 상장 주관사들은 사전에 여러 번 법률 자문을 받은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민감주로 꼽히는 백화점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가치가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 엔화 가치도 치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해외로 나가는 국내 여행객도 감소합니다. 해외 직구족은 환율 부담으로 국내 백화점 쇼핑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향후 1년에서 2년 내 1조 달러 더 불어날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한 아이브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최신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을 맡은 장은혜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좀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분을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번 한 주에 한 종목이 3빌리언으로 밀리어네어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스타일이 뭐 좀 다양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우리나라 증시에 2,500개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마 3빌리언이라는 종목이 가장 대장주이지 않았나, 1등주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종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종가 베팅이든 뭐 상따든 아니면은 뭐 눌림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빌리언으로 밀리어네어가 됐다라는 얘기를 일단 들어봤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단 알아봤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네.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으니까 소개까지 쭉 이어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이제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저로 간단하게 소개를 도와드리게 되면은 모든 급등주와 또 상한가 종목에는 저 윤사무엘이 있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월천, 또 나아가서는 또 월 억대 트레이더까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시장은 별로이지만 왜 윤사무엘은 이 안 좋은 한 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이 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나왔고요. 일단 저는 이번 주에는 3빌리언이라는 종목에서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DS 단석이라든지 또 위츠라는 종목에서도 집중을 해서 여전히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빌리언 상한가의 중심엔 또 저 윤사무엘과 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는 뭘 이제 얘기하고 싶냐면은 비중 베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비중 베팅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사실 비중을 많이 태우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에는 비중을 안 태우기도 하고, 근데 또 비중을 안 태운 종목은 또 잘 가고 비중을 또 태운 종목은 또 안 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비중을 또 실느냐 아니면 실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큰 비중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력과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딱 봤을 때 어떤 재료의 크기라든지 수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재료의 크기가 이제 A급인가 B급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료의 크기가 A급이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 3천만 원 태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B급이다라고 하면은 뭐 1,000만 원, 500만 원만 태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걸로 이제 만약에 재료가 A급이다라고 하면은 수급도 똑같이 A급이 터지는가 B급, C급이 터지는가 이거에 따라서 확신을 또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의 흐름이 어떤 주도주로 쏠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그러면 비중 베팅을 하려면은 사실 손익비도 좋아야 되는데 승률도 당연히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위치나 어떤 자리에서 승률이 90% 이상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믿고 비중을 태울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진입을 했는데 들어가는 데마다 똑같은 기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승률이 한 50대 50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중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유리한 자리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에서만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는 제가 이제 비중을 태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저는 확률이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어떤 종목이 나왔을 때 비중을 또 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주조주 랭킹을 항상 매일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만나게 되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2,500개의 종목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3빌리언이라는 종목이 주도주 랭킹 1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뭐 3등은 루닛, 뭐 이오플로우, SP 소프트 이런 식으로 1, 2, 3, 4, 5등이 차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위 변동이라는 게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근데 1등에서 한 2등 정도 하는 종목을 가지고 제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매한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도주 랭킹이 뭐 100등인 종목인데 거기서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먹히죠. 하지만 1등, 2등 하는 종목에서 제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돌파를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근데 내려간다라고 해도 손실은 굉장히 또 크게 작게 막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만수르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확률이 정말 90%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90%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10개 중에 9개는 수익이란 소리잖아요. 100개 중에 90개는 수익이란 소리고 1000개 중에 900개는 수익이란 소리입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어떤 존에 있어서 눌림 구간, 주도주 눌림 구간에서도 확실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만 공략을 해주십니다. 한 우물만 판다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죠. 근데 어떤 우물을 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다 파야 기어코 나오는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있는가 반면에 물이 나올 확률이 워낙에나 높기 때문에 팔 때마다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이런 우물도 있겠죠. 이런 우물을 정확하게 발견을 해주시고 포착을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 기회 놓쳤는데 어떻게 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우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것까지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방금 이 3빌리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방송 종목들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저희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정말 한 우물만 파는 게 맞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가는 종목이 더 잘 가고요. 그리고 저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더 수익을 줘요.
근데 수익을 안 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수익 주는 종목을 가지고만 매매를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3빌리언이 저한테 수익을 계속해서 줬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매매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11월 1일 날 제가 이제 방송 공략 히든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시간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통 평일에 저녁 10시에서 11시까지 이제 신들의 매매 신호에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략 도와드렸던 히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든 종목에 있어서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32,000원대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1월 11일 약 10거래일 만에 약 4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그 이상으로 약 100%가량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또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좀 가장 효자인 종목이에요. 올해 이제 6월 28일, 뭐 10월 15일, 10월 25일 이렇게 세 차례가량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 한 번도 손실 없이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큰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40% 넘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52%, 62%가량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10월 18일 날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요, 이후에 1차 목표 주가인 7,800원 도달하면서 50%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요.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게 되면요. 일단 DS 단석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일단 이 B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실제 공략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라고 적혀 있는 자리는 실제 공략을 해가지고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종목이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 공략은 아마 이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 6거래일 만에 41.7%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방송을 보고 뭐 매수 매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저와 만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시장에서도 이번 주 목요일 시장에서도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큰 하락이 나왔다가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장중에도 매매를 도와드렸었고, 또 종가 베팅, 그리고 다음날 슈팅 줄 때도 당연히 저 윤사무엘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방송은 11월 1일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때 당시 목표가 12만 원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일대 이 무상증자를 하면서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러면은 나누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4만 원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DS 단석,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왜 공략을 도와드렸냐면은 잠깐 이제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구간이 얼마냐면은 한 56,000원 라인이에요. 한 55,800원에서 56,000원 라인인데, 이거를 저는 좀 주의 깊게 봤어요. 이 가격대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아침에 이렇게 급등하다가 죽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오후장에 점심시간대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약 55,000원, 56,000원 라인인데, 56,000원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높지만 위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려올 때 여기가 저항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항이었는데, 저항 지지가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략 당일날 약 8%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일봉이 아니라 일본봉 차트인데, 실제 장이 이때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종목들을 압축해가지고 이 종목으로만 매매해가지고 또 8%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매도하고, 근데 매도하자마자 다시 매수를 하라고 하죠. 이제 다음날 시초가 부근에서도 다시 매수하라고 또 말씀드려가지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종가 베팅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13% 정도가량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종가 베팅했던 이유는 아까 한 56,000원 라인을 종가상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64,000원, 5,000원 라인에서 매도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시장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고, 뭐 사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의 다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올라가는 종목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목의 수급이 쏠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1월 11일, 11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주력 기법이 상한가 따라잡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다시 한 번 더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약 플러스 한 7%에서 8% 잠자고 일어나니까 또 7에서 8%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과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사실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를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고 또 이제 좀 고가에서 들어가는 매매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불안정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보다 저의 어머니 뻘, 아버님 뻘 같은 경우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은 생각보다 안정적인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급등하다가 눌림목 이거 예매한 구간에서 사면은 오히려 이게 눌림이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물림목이 되기도 해요. 요즘 시장이요. 근데 오히려 상단은 확실하게 상한가를 갈 것 같은 종목, 그러니까 정말 매수세가 확인이 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정 매수세가 예매한 종목들보다 더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상따가 안전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따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DS 단서 그러면 넌 상따만 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죠. 저는 장중 돌파나 눌림 매매도 다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사이클 매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매매했던 일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눌릴 때 잡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단 몇 분 만에 7%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매한 구간에서 매매 안 해요. 이런데 재미없는 구간 있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없는 구간에서 그냥 버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합니다. 다 모든 패를 다 보고 나서 종가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바로 다음 날 8%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또 매매 안 했어요. 아침에 8% 수익 줘가지고 꿀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 쉬고 있다가 여기서도 실제 종가 베팅을 안 했어요. 근데 종가 베팅 자리도 아니었고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런데 이 종목의 갭이 뜨고 나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매수해야겠다. 매수합니다.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25분 만에 15%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DS 단석이 거의 저점 부근에서 최근에 뭐 100%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 모든 상승 구간에는 누가 있었다?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많은 분들처럼 어떤 정형화시킨 매매는 아니지만 실제 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종목이 좋으면은 어떤 매매법을 쓰든 다 먹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뭐 어떤 정형화된 이런 여기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사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종목만 좋으면은 내가 상따를 하든 종가 베팅을 하든 뭐 돌파 매매, 눌림 매매를 하든 다 수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목 선정을 배워야 되겠죠. 그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주도주 랭킹을 올려드리면서 그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실제 이런 구간에서 제가 실제 방송으로 이제 공략을 도와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바로 40% 급등이 나와가지고 자 보시면은 타점들을 보시면은 바로 상승이 나오죠. 네, 저 윤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방송에서도 전략을 드리고 있고 실제 저와 만나게 되면은 단 뭐 몇 분 만에 아니면 내가 사놓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바로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샀는데 한 며칠 동안 이 종목에 물려 있어요. 아니면은 손해를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올라오면은 본전 심리 때문에 보통 본전 구간에서 파시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내가 사자마자 바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수익 날 수 있는 자리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잘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최근에 음봉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이 종목만 좋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래도 상승할 때 수익을 내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시면은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세 차례가량 6월 28일, 10월 15일, 10월 25일 이렇게 세 차례가량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걸 볼 수가 있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의 펩트론 매매 일지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게 보시면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죠. 네, 그런 이유가 종목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 종목을 결국에는 장중 매매도 하고 그다음에 종가 베팅 그리고 상한가 가던 날에는 또 상따를 해가지고 다음날 또 10% 이상, 20% 이상, 20% 가까운 수익 또 실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SY스테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끼가 워낙 좋았어요.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그래서 1차 목표 주가가 제가 7,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2차 목표가 10,000원은 이제 도달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1차 목표 주가가 50% 수익일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만약에 내려갔다가 뭐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장중에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한테는 또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뭐 SY스텔텍이든 아니면 요즘에 좀 핫한 주도주들 그런 종목들 나도 한번 매매해가지고 월천이든 아니면은 또 나아가서 월 억대를 만들어 보고 싶다. 사실 지금 장에서도 저는 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많은 제자분들이 월천 인증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못 믿으세요. 야,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능성을 한정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런 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월천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은 가장 강한 한 종목만 공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강한 종목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전문가님께 전적으로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S 단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송에서 공략주로 주셨거든요. 바로 수익 내주셨지만 그런데 방송만 보는 게 아니고 아예 함께 하단을 참고해서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여러 번 공략했고 큰 수익을 냈다라고 방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하려면 이게 TV뿐만이 아니라 하단 참고해서 공부까지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공부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3빌리언 아까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3빌리언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 초보분들도 당연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규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이 변동성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손절도 안 나갈 뿐더러 이게 물리게 되면 전망을 먼저 찾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규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초보분들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중소 이상, 내가 주식 경력이나 아니면 매매 경험이 1년, 2년 이상 하신 분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봤어요. 초보분들이 여기에 이게 또 급등하면은 이유를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이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되거든요. 뭐 기업 전망이 어떻고 기업 펀더멘탈이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첫날에 이벤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급등을 막 200%, 300%씩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게 나중에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초보분들 전망을 찾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날 당일 수익 실현하고 나온다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이거를 프로 선수들의 리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수익 신규주 매매인데 또 잘만 배우고 잘만 하시면은 엄청난 수익이 당일날 쏟아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신규주 작년 말부터 이제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잖아요. 법이 300%까지 당일 상승할 수 있는 게 300%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신규주들이 폭등이 나오는 모든 신규주들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실제 정말 큰 수익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저는 여기서는 비중 베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최근 신규 상장주의 근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안 좋아요. 다 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망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강한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강한 종목들의 특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은 일단 신규주 매매의 핵심 비기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비중 베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당일 시가나 아니면은 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수익 확률이 높아요.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오다가 보통 이렇게 떨어져요.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석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의 100종목 중에서는 한 90종목은 이렇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어가시면은 웬만하면 손실 보기가 너무 힘들다. 네, 웬만하면은 다 수익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인데 사실 수급적인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 시총의 몇 % 수준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게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저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가장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시초가 갭이 적어야 돼요. 아예 없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약 50% 이하의 시초가 갭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첫날 기대감이 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좀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갈까 말까? 최근에 안 좋았는데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위츠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이 지난주 수요일인가 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 파동이 분봉상 130에서 140% 상승을 했어요. 야, 그러면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아침 장 초반에 보니까 힘이 어마무시한데 한번 그러면 눌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 네, 여기 이런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직전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당연히 돌파를 또 시도를 해가지고 물량을 잡아가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완벽하게 뚫어줄 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또 네 번째 공략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량을 가장 많이 실을 수 있고 가장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 여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이 구간에서도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직전 고가잖아요. 여기 직전 고가고 여기 이 구간에서는 뚫어줬지만 조금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재차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약 40%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90%까지 상승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사고 팔고를 하면서 제대로 제가 이거는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확신이 들었던 구간은 제가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실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아니면 1억만 태웠다라고 하면은 당일날 4천만 원까지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저는 좀 짤짤이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거 진짜 지금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의 매매 일지인데 이번 주랑 지난주 시장이 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매 일지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실제 수백만 원 또 수천만 원 이렇게 벌었다는 분들 이렇게 또 수익 인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실제 보시면은 타점들이 다 비슷하죠. 자, 1차 파동 이후에 저는 눌렸을 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근데 이 가격대가 보시면은 한 13,000원 가격대예요. 13,000원. 여기 보시면은 23,850원입니다. 그리고 위츠의 1분봉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여기서 사셨다라고 하면은 약 90%까지 수익이 나지만 실제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해도 40%까지 수익이 난다. 그래서 B라는 거는 매수했다. S라는 거는 매도했다. 그리고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타점이 비슷하죠. 이런 데서 사가지고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타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좀 다르죠.
저점에서 잘 모아가지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올라갈 때 여기 구간에서 좀 직장 때문에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매수해놓고 매도했는데 62%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당일날.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이런 신규주들이 잘 가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안 좋다는 건 무슨 말이죠? 수급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탄력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대에서 한 3,000억 사이 하는 종목들 위주인데 보통 이제 신규주가 상장했을 때는 1,000억대에서 2,000억대 위주로 상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급이 정말 탄탄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60억, 또 많게는 150억까지 1분당 찍혀가지고 그때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장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시초가부터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전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본코리아 저는 다음날 공략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초가 이후에 4분 만에 40%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눌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14%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또 여기 눌린 거 돌파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 단 몇 분 만에 8%.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오길래 매매 안 하다가 종가 베팅 하고 나서 다음날 15%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브랜드 5월 23일, 24일 자 보시면은 자 1차 파동 나옵니다. 1차 파동 여기서 고가를 형성해요. 1, 2 직전 고가죠. 이렇게 떨어지면 쌍봉이죠. 하지만 횡보하다가 올라가려고 할 때 자 여기서 비중 확대, 매수 1차 매수, 그 다음에 확실히 넘어가는 거 보고 재차 올라가려고 할 때 2차 매수, 그리고 나서 바로 당일 공략하자마자 30%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횡보할 때 종가 베팅 하고 나서 종가 베팅 이후에 또 30%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규주였어요. 신규주 당일날 여러분들한테 당일 이틀 차에 60%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요. 자, 그다음에 8월 6일 날 아이빔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고가를 형성했네요. 횡보 쭉 합니다. 주가가 안 좋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얘는 횡보하고 돌아 나가죠. 자, 여기 돌아 나갈 때 매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돌아 나갈 때 매수합니다. 당일날 공략해서 92% 상승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3년도 11월 달부터 이제 신규주가 이제 법이 좀 바뀌면서 이제 300%로 바뀌었잖아요. 상승할 수 있는 당일 상승 확률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11월 달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공략을 열심히 도와드렸었고요. 실제 그 종목들이 상한가 가던 날, 상한가 가던 날이 이제 이틀 정도 있었는데 이 상한가 가던 날에도 그 중심에는 저 윤사모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4만 원대에서 9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그리고 여기는 4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가는 모든 파동 안에는 저 윤사모일이 있었고, 실제 그때 당시에 11월 달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적게는 뭐 40%, 또 많게는 또 80%까지 계좌 대비, 그러니까 내가 1억이 계좌가 세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많이들 벌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여러분들이 좀 신규주의 메리트는 그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핑 그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좀 그냥 그런 종목들,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수익을 잘 안 줘요. 하지만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들었을 때 새로운데? 이 종목이 또 탄력이 있네? 그러면은 수급이 몰리는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수익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신규주 매매에서 또 월천 트레이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지금 바로 저 윤사매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주뿐만 아니라 신규주에서 나아가서 또 핵심이 신규주 상따 매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규주를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돈을 잃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빌리언 같은 경우에도 신규주였죠. 근데 그 종목이 상한가 가니까 다음날 또 폭등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분들한테 신규주 그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상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날 보니까 또 20 몇 %까지 상승하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주 상따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3빌리언이라는 종목의 이제 분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은 여기서는
주도주 돌파 이후에 눌림 매매를 합니다. 눌림 매매하고 나서 올라갈 때 이제 분할 매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 12%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종목이 힘이 없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단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야, 이 종목은 그러면 상한가를 가겠다라는 눈치를 바로 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상한가를 잠궜어요. 야. 근데 생각보다 시장 안 좋다 보니까 갭이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약 여기서 매수가 대비했을 때 약 7%, 8% 정도밖에 수익을 안 줬어요. 8%.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갭이 안 좋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예요. 또 돌아 나가니까 또 상따 1박 2일 만에 24% 수익을 또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져야 본전이다. 상한가를 잘만 들어가면은 뭐 수익이 최소 못해도 7%고요. 근데 만약에 갭이 크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뭐 20%, 30%까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상한 종목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인 종목 들고 있으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갈 거라는 걸 눈치채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수익이 또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또 저와 함께 하신 제자분들의 매매 일지인데 1분봉 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다 제가 매매한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이제 어떤 공략 자리에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같이 사신 분들의 매매 일지를 보시면은 그냥 상따를 하죠. 위에서 사버리죠. 사버리고 나서 이렇게 분할 매도합니다. 이게 24%라고요, 여러분들. 이 구간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 저점 구간, 눌린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눌린 구간에서 1차 공략하고 여기서 약 한 12에서 14% 수익 실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또 매도합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서 샀기 때문에 아마 30% 이상 수익이 났을 거예요. 1박 2일 만에. 멋있죠. 그래서 저는 시장 탓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가는 종목은 있고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고 그다음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가지고 이 종목이 뭐였다? 주도주 랭킹 1등이었다. 1등을 가지고만 매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중간한 500등짜리 종목, 1000등짜리 종목, 아니면은 뭐 100등짜리, 뭐 아니면 그거 다 해도 10등짜리 종목, 그것도 저는 매매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1등만 한다. 1등 안에서 그냥 대충 산다. 대충 사보니까 눌림이 되는 거고 대충 사보니까 상한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기법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종목이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든 그냥 수익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YJ링크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11월 6일 날 이 종목을 상따를 했어요. YJ링크도 신규주죠. 그래서 상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따를 해가지고 갭이 얼마 발생했느냐? 10% 발생했습니다. 자, 보통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갭이 크게 발생해요. 근데 이번에 3밀리언 같은 경우에는 장이 조금은 안 좋다 보니까 갭이 별로 발생 안 하는 건데, 자, 여기서 팔아도 여러분들 여기서 사시면 약 20% 상승, 한 18% 정도 수익을 줍니다. 갭에 팔아도요. 근데 추가적으로 바로 한 9시 6분까지 상승을 해서 어떻게 된다? 22%까지 여러분들께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여기서 눌릴 때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대충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 당일날 여러분들께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요. 이 종목이 여기 이렇게까지 또 고점을 높였어? 그러면 또 눌릴 때 사야지. 종가 베팅 하고 나서 또 8%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신규주 상따에 이어서 장중 눌림 그리고 종가 베팅까지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8월 26일, 27일 날 공략 도와드렸는데 자, 상따를 위해서 합니다. 왜 상따를 위해서 하냐? 다 확인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밑에서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갈지 안 갈지를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이 종목이 이 정도까지 왔어? 여기를 돌파했어?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다? 여기서 추가 불타기 합니다. 상따 이후에 다음날 30% 수익 가져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가를 돌파를 합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저한테 굉장히 효자였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머티 11월 17일, 20일. 자, 여기서 그냥 여기가 이제 상장 첫날이었는데 제가 이날 종가 베팅을 못했어요. 근데 갭이 너무 막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점에서도 사고 돌파할 때도 사고 상한가 들어갈 때도 샀습니다. 3번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이 그때 당시에 한 20% 정도 나왔었고요. 한 10에서 20% 사이로 나왔고요. 다음 날 56%까지 제 평단 대비 56%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이거 하나로만 해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시장은 분명히 지수는 재미가 없는데 왜 이 종목은 내가 가진 종목은 왜 이렇게 잘 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아주 짜릿해 하셨고요. 자, 보면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월 29일, 3월 5일. 자, 이 종목 자, 여기서 돌파할 때 삽니다. 돌파할 때.
아까 신규주 첫날 매매도 돌파할 때고요. 그리고 상따도 돌파할 때.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돌파할 때 갭 18%. 샀는데 대충 샀는데 한 뭐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은 수익이 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에서 5% 수익이 나요. 그러면 3에서 5% 수익을 가져간 채로 18%가 나기 때문에 20%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직전 고가를 돌파할 때 들어갑니다. 매수, 상한가. 상한가 이후에 23% 갭, 23% 갭. 그냥 여기서만 팔았어도 플러스 30% 이상 수익이 1박 2일 만에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상가하고 상따 잡고 그냥 바로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9시가 됐든 한 10시, 11시 이전에 상한가 들어가는 거 그 종목 잡아내고 그다음에 그냥 퇴근한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 그냥 대충 판다. 이게 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려운 매매고 그다음에 무서운 매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거는 그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장중 매매에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들. 장중에. 어려워요, 생각보다 버티는 게. 호가창에도 흔들리고 어떤 재료가 나오면 뉴스에도 흔들리고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잠궈놓기만 하면은 안전하게 다음날 30%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신규주 상따가 되었든 아니면 당일 탄력적인 종목이 나왔을 때 매매에서 월천 또 월 억대로 벌어보고 싶다. 그리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중 두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큰 수익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지 신규 상장주 많이 오로지 신규 상장한 당일에만 주가가 300%까지 오를 수가 있죠. 그만큼 공략할 자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빌리언, 위츠, 더본코리아 등등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신규 상장 종목들로 실제로 당일에 공략을 해주셨고 당일 바로바로 강한 수익 안겨준 분이 바로 우리 전문가님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셔야 될 점은요. 요즘 신규 상장주 정말 많다는 부분이겠죠. 그만큼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 너무나도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차례가 됐죠.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기법 이름이 만수르 기법이더라고요. 만수르 하면 석유, 석유하면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만수르, 억수로 궁금합니다. 어떤 기법일까요? 일단 이거는 사실 급등주 매매에 지친 분들 오히려 전 반대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제가 고수익이 가능한 이유는 위로 올라가서 공포인 경우 내려와서 공포인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개가 수익이 가장 크고 비중을 실었을 때 큰 수익을 주고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이번엔 하단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상단 매매였다라고 하면은 이번 거는 하단 매매인데 이 만수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땅을 파니까 기름이 아니면 돈이 엄청나게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 조건이 되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아버님,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생,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 다 아는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에코프로 아니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작년 23년도 시장을 주도했죠. 이 분홍색이 만수르존인데요.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사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분홍색 구간 상단에 1차 매수 그리고 연두색에 2차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 이제 급등하고 나서 첫 번째 눌림이 나옵니다. 1차, 2차 200% 상승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고가를 높여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1차, 2차 체결이 되겠네요. 평단 여기입니다. 32% 급등. 그리고 나서 눌렸어요. 다시 한 번 더 1차, 2차, 그다음에 47% 수익.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는데 또 40% 수익 가져다 드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존재 조건은 뭐냐면은 그래도 1년 동안 못해도 500% 이상 상승한 종목, 500에서 10배 정도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인데 그 종목을 가지고 눌렸을 때 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더 잘 먹히죠. 자, 보시면은 미국 주식은 더 잘 먹혀요. 자, 1차 매수 됐습니다. 165%. 1차, 2차 120% 이상 상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1차 매수, 2차 매수 이후에 50% 상승, 1, 2차 매수 이후에 또 36%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 나와서 엔비디아는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57% 그리고 그에 동시에 맞춰서 하이닉스를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후에 30% 이상 급등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목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장중 너튜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구간에 30만 5천 원에서 27만 5천 원 구간은 만수르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당일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당일날 이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에서 알테오젠, 뭐 당연히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에서 대장주가 누구다? 알테오젠이다. 알테오젠 매매하셔가지고 당일날 공략했을 때 25%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예매한 구간에선 매매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누구나 다 파는 자리 아니면 아예 높은 자리 거기서 공략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탄력적인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이제 장중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장중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종목을 공략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큰 돈을 벌지는 못하죠. 그 소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 전문가님이십니다. 나도 누구나 아는 종목을 통해서 좀 손쉽게 수익 든든하게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히든 종목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딱 그 자리에서 알테오젠 공략해 주셨고 월요일에 13% 넘게 불기둥 뿜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종목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오히려 그건 이제 하단 매매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배열 구간에 있는 지금 시장은 다 떨어지는데 이 종목은 왜 올라가는가? DS 단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DS 단석 같은 경우에 모멘텀을 살펴보면은 이 종목이 급등한 이유가 있어요. 급등한 이유는 어떤 2차 전지 기업의 이 SAF 소재 1조 원대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뉴스가 보도되던 날에 시가총액이 3,800억이었는데 이 회사에 1조가 찍힌다라고 보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시장에서 좀 자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급등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AF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항공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항공유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의 80% 이상을 절감해서 항공판 K 배터리로 현재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했었는데 1대2로 했어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돌아 나가는 길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아마 이날 여러분한테 방송에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었는데 자 이번에도 보시면은 여기 하단, 여기 상단이 박스권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목요일 타점이었는데 지금 타점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차 목표 주가는 72,000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85,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53,000원 잡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 가져다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는 구간이 중요하죠. 일단 시초가에서부터 여기 55,000원 구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2차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봉의 중심값 53,000원 짧게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DS 단석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그리고 충분한 수익 잘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여전히 공략을 해도 좋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장을 이기는 촘촘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심 정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들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고수익 신규주 매매 기법 살펴봤고요. 오늘 스페셜 강의로 만수르 기법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종목은 바로 DS 단석이었습니다. 알테오젠처럼 강한 불기둥 뿜어낼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잘 꾸려봤습니다. 무한 시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